이강인의 선 넘은 행동에 국내 축구 팬들은 물론 팀 동료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주장이자 최고참인 손흥민 선수에게 항명한 사태를 두고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글인지라 팬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못했습니다. 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 다음 달 A매치인 태국전에 이강인이 선발로 나설 경우 고참급 선수들이 대표팀 차출을 두고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했는데요. 스포츠 기자들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황희찬과 김민재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강인의 인성 논란에 대해서는 연령별 대표팀 시절부터 불거져 왔었습니다. U20 대표팀 당시 황태현 선수는 이강인이 선배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두고 한국 정서상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막내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죠. 한국 정서상. 한편 이강인의 이번 사태를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한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이 A대표팀에 합류하고 난 이후 손흥민 선수가 꺼낸 이강인에 대한 모든 발언들은 매우 의미심장하였습니다. 강인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저는 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강인이가 분명히 그런 짐을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선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짐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선수이고 이분도 못 뛰었거든요. 여기에서 주장으로서 그런 동생들한테 좀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위로를 해요?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런 결정을 하는 데서는 분명히 어느 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강인이만 경기를 안 뛴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경기를 뛰고 싶어서 대표팀에 왔을 텐데 못 뛰는 상황이 있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게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는 걸 저희가 방지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언팔로우 할 당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좋아하는 선수이고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반면 이번 이강인의 항명 사태에 대해서는 이강인의 스토리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일절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 둘끼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특히 토트넘 측도 한국 기자들에게 철저히 경기와 상관없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보호해주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뼈를 묻으려 하는 것이겠죠. 선수를 지키는 모습이 한국 축구협회와는 180도 다릅니다. 보고 있나 정몽규. 한편 이강인의 인성 논란은 프랑스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의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PSG가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강인이 지닌 한국 내 인기 그리고 영향력 등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PSG 팬사이트 PSG 토크에 따르면 파리가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를 잃고 재정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강인의 영입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손흥민이 전성기 말기에 가까워지면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다음 얼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결과적으로 수많은 스폰서들이 PSG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강인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많은 국내 광고들조차 해지될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을 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라치의 이강인 관련 게시물에 보기 싫으니 광고 내려달라, 이강인 치킨 불매한다, 모델 바꿔라 등 댓글을 달고 있으며 이강인을 모델로 내세운 통신사 KT도 일부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기업들 입장에서 확연히 달라진 이강인에 대한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광고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를 분명히 따지기 때문에 이강인 측과 기업 측 간의 법적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때 불티나게 팔린 이강인의 유니폼이 현재 떨이 가격으로 중고 마켓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에 이적할 당시만 해도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기 기간만 무려 8개월이 넘는 등 신드롬 현상까지 보였지만 현재 하루에 12개에서 20개 이상씩 매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보러 프랑스에 방문했던 한국 축구 팬들의 인원들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강인은 이번 항명 사태로 인해 클럽과 대표팀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까지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축구 선수의 인성의 중요성 그리고 운동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 밖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손흥정 감독님의 멀리 내다보는 식견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서 이제 혹독하게 이제 했는데 그건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깥 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잘 둘러보고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네. 그리고 네가 은퇴하고 나면 너 이름 석자 불러주는 사람 없고 절대 너 찾는 사람 없다. 항상 겸손한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는 좀 해요. 네. 반항하면 죽죠. 반항하면 죽죠. 예. 이거는 좀 축구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셔서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요르단전 실점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불화로부터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반 65분 이강인이 공을 잡을 당시 왼쪽 사이드에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대기하고 있었고 조규성 또한 침투하고 있어 상대 수비보다 공격수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었지만 이강인은 황인범의 손흥민을 향한 패스 사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당시 중앙에는 3명의 선수가 이강인에게 압박하고 있어 허겁지겁 황인범에게 다시 공을 넘겼지만 패스를 떠넘겨받은 황인범은 결국 패스 미스를 범하고 말았고 이내 역습을 허용해 실점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장면을 두고 중국 매체들도 이강인의 잘못이며 손흥민에게 왜 패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죠. 李刚仁在后边追，越追越远。其实孙兴民拉过去，那李刚仁应该挪到这边来，这样呢他能看到他。对。结果呢，他也在内路，拿完球之后他找这个孙兴民找不着。 사실 이강인의 인성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 감독의 선수단 관리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이강인과 호흡을 맞췄던 U20 선배들은 매번 인터뷰마다 그가 선배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지금보다 훨씬 미성숙했지만 스스로도 제어하려고 노력한다는 발언도 했고 선배들의 훈계에 바로 잘못을 수긍하고 있다고 하였죠. 또한 이강인을 지도했던 감독들은 이강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그를 차출할 때마다 위계 질서를 흐트러 놓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달랐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이강인 중심의 해저 전술을 채택해놓고 이강인에게 과분한 역할을 맡기다 보니 이강인의 상승된 입지와 함께 선후배 간의 위기가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대표팀의 위기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이죠. 이는 벤투 감독 시절 당시 이강인과 현재 이강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벤투 감독 때에만 해도 이강인은 이러한 기질을 제어하면서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용되길 원하는 6만 명의 관중들이 있어도 그는 슈퍼스타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감독의 냉철하고 공평한 태도에 자연스럽게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내 기자들과 기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강인 길들이기에 나섰었는데요.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활약할 선수가 되려면 이강인의 인성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벤투는 다소 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강인을 차출한 후 1분도 내보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관중들의 소리를 못 들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귀가 2개가 있어 들었고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다른 선수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이강인에게 가르친 것이죠. 당시 스포츠 기자들은 벤투 감독이 이강인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냐고 누차 물었지만 이강인은 그런 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무슨 말을 따로 해주신 게 있을까요? 아니 따로 얘기한 건 없고 다들 소속팀에 잘 돌아갔어. 몸도 안 다치고 잘 조심히 잘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단체로. 플레이할 때 좀 벤투 감독이 어떤 점을 좀 많이 좀 강조하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없고 팀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벤투는 이강인을 그저 한 명의 선수로 여긴 것입니다. 이는 클린스만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죠. 물론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대표팀 핵심 선수로 기용할 수도 있고 선배들보다 운동장 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독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존 틀을 깨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클린스만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불화가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수 탓을 하고 있으니 개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클린스만은 감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그냥 미국 가서 기존에 하던 빵집이나 계속 운영하길. 지금 국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온전히 이강인의 인성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기엔 이강인이 거친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서 또 벤투 당시에는 선수단 불화라는 문제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감독의 임무입니다. 즉 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클린스만에게 책임이 있고 그 클린스만을 선임한 축협이 모든 원흉이다. 오늘의 한 줄 평, 손흥정 감독님은 C급이다. 축구협회 회장으로 시급하다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